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남북한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북한 정권은 이 참혹한 전쟁 속에서 체제 결속을 위해 수많은 공화국 영웅들을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의 냉철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북한이 추앙하는 전쟁 영웅들의 죽음 이연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독재 권력의 피비린내 나는 그림자와 과장된 선전선동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김일성의 권력 유지를 위해 억울하게 암살당한 뒤 영웅으로 포장되었고, 어떤 이는 실전의 사선에서 진짜 전사했으며, 또 어떤 앳된 청년들은 정권의 총알바지를 이화하기 위한 완벽한 선전 도구로 희생되었습니다. 오늘 북한롱폼에서는 6.25 전쟁 당시 사망한 북한의 핵심 전쟁 영웅 5명을 선정하여 그들이 어떻게 죽었고 또 어떻게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고 2급 사령관부터 이름 없는 말단 병사까지 이 5명의 죽음을 추적하다 보면 광기 어린 전쟁과 독재가 빚어낸 가장 서늘한 역사의 민낯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영웅은 북한의 2인자이자 전선사령관이었던 김책입니다. 김일성의 빨치산 선배이자 가장 든든한 정치적 후원자였던 그는 1951년 1월 전선사령부 방공호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북한 공식 기록은 그가 전쟁의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전하며 그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의 귀감이라며 북한 최고의 영웅으로 추앙합니다. 심지어 도시 김책시와 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에 그의 이름을 붙일 정도였죠. 하지만 수많은 역사학자들과 탈북 고위층들은 그의 죽음에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시 인천 상륙작전 이후 전세가 역전되며 벼랑 끝에 몰려있던 김일성이 전쟁 패배의 책임을 떠넘기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군부의 핵심 라이벌이었던 김책을 독살했다는 암살설이 파다합니다. 살아있는 정적은 잔혹하게 숙청하고 죽은 정적은 화려한 영웅으로 박제하여 자신의 정치적 방패막이로 삼아버리는 북한식 독재의 가장 소름 돋는 희생양. 화려한 영웅 칭호 뒤에 숨겨진 김책의 죽음은 절대 권력 앞에서는 오랜 동지애조차 한낱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6.25 전쟁 초기 북한군의 남침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던 두뇌 총참모장 강건입니다. 강건은 소련 군사고문단과 함께 전쟁의 모든 작전 지도를 그려낸 북한군 최고의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김일성이 정치적 얼굴마담이었다면 강건은 군대를 움직이는 진짜 손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최후는 너무나도 허망했습니다. 1950년 9월 국군과 미군의 대대적인 반격으로 북한군이 쫓기듯 후퇴하던 중 강건은 경상북도 안동 인근의 전선에서 지뢰를 밟고 폭사옥은 폭격으로 전사하고 맙니다. 최고 지휘관이었던 총참모장의 허망한 전사는 당시 붕괴되어 가던 북한군의 사기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김일성은 크게 통곡하며 그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강건의 죽음은 숙청이나 암살로 죽어간 다른 장군들과 달리 최전선에서 전사한 진짜 군인의 죽음이라는 점에서 북한 내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남침의 설계자였으며 자신이 일으킨 피해 소용돌이 속에서 목숨을 잃은 역사의 비참한 가해자이자 피해자입니다. 세 번째는 북한 정권이 전 인민을 세뇌하기 위해 가장 완벽하게 직조해 낸 선전의 최고봉 18세 병사 리스복입니다. 북한 공식 전사에 따르면 1951년 가을 금화지구 전투에서 리스복은 부대의 진격을 가로막는 미군의 중기관총 진지를 자신의 가슴으로 틀어막아 장렬히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가 남겼다는 나의 청춘은 조국을 위하여 바친다는 시는 지금도 북한 청년들이 맹목적으로 외워야 하는 교과서입니다. 하지만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인간의 맨가슴으로 빗발치는 중기관총을 막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신박한 과장입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이 만들어낸 가짜 전쟁 영웅 알렉산드르 마트로소프의 일화를 북한 입맛에 맞게 표절하여 각색한 조작극에 가깝습니다. 정권의 유지를 위해 젊은 청년들에게 수령을 위한 인간, 방패가 될 것을 강요하는 끔찍한 자포카미카제 이데올로기. 리스복이라는 소년의 실제 전사는 안타까운 비극지만 그 죽음을 뼈대 삼아 만들어낸 거대한 가짜 영웅 신화는 북한 정권의 잔혹한 세뇌 시스템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네 번째 영웅은 북한 정권이 만들어낸 가장 기괴하고 잔혹한 선전물, 이른바 육탄용사 강호영입니다. 북한의 각종 교과서와 혁명연극의 단골로 등장하는 그는 1951년 가을 격렬했던 고지전 전투 중 양팔과 양다리를 모두 잃는 끔찍한 중상을 입었다고 선전됩니다. 경악스러운 것은 북한이 묘사하는 그 다음 장면입니다. 사지가 완전히 절단된 치명적인 상태에서 그는 오직 수령님을 위한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의 입에 수류탄의 안전핀을 물고 가파른 산비탈을 굴러내려가
미군의 중기관총 진지로 돌진해 자폭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이 끔찍한 이야기를 찬양하며 그를 공화국 영웅으로 추앙하고 모든 인민군과 청년들에게 강호영처럼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바치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역사학자의 상식과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사지가 절단된 인간이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사 없이 수류탄을 입에 물고 정확히 적진을 향해 굴러갔다는 것은 100% 명백한 허구이자 조작된 소설입니다. 이 조작된 신화가 소름 끼치도록 끔찍한 이유는 국가가 청년들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기는커녕 신체가 훼손되는 극단적인 고통조차 오직 독재자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으로 포장하여 세뇌한다는 점입니다. 강호영이라는 앳된 병사의 안타까운 전사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기괴하게 조작되어 오늘날까지 북한 주민들에게 인간의 생존 본능마저 거스르는 맹목적인 자폭과 희생을 강요하는 가장 잔인한 세뇌 도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웅은 북한에서 전쟁 중 숭고한 희생의 상징으로 추앙받는 여성, 간호장교 안영애입니다. 그녀는 6.25 전쟁 당시 부상병들을 치유하다 미군의 폭격이 쏟아지자 환자들을 대피시키고 자신의 몸으로 부상병을 덮어 파편을 대신 맞고 1950년 10월에 장렬히 전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그녀를 최고의 여성 영웅으로 떠받들며 영화와 혁명, 가극의 주인공으로 만들었고 평양에 그녀의 이름을 딴 학교와 병원까지 세웠습니다. 분명 전우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던진 그녀의 헌신 자체는 숭고한 인간의 발로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 정권이 그녀의 죽음을 철저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오염시키고 착취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선전물 속 안영애는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부모나 가족을 찾지 않고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강요됩니다. 가장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순간에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가족에 대한 사랑이나 두려움마저 완전히 소거당한 채 오직 김일성이라는 신을 향한 광신도 둬진 순교자로 완벽하게 박제된 것입니다. 아무런 죄 없는 젊은 여성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비극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독재 체제를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리라고 강요하는 차가운 체제 선전용 마네킹만 남은 셈입니다. 안영애의 죽음은 인간의 가장 순수한 이타심마저 소모품으로 변질시킨 북한의 민낯입니다. 지금까지 6.25 전쟁 당시 전사한 북한의 핵심 영웅 5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김일성은 왜 이토록 집요하게 죽은 자들을 영웅으로 만들고 우상화하는 작업에 매달렸을까요? 역사학자의 시선으로 그 이면을 꿰뚫어보면 독재자의 소름 돋는 통치 철학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첫째,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잔혹한 진리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영웅, 특히 전쟁에서 실제로 무공을 세운 장군이나 병사들은 인민들의 존경을 받으며 언제든 김일성의 절대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정치적 라이벌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연안파의 무정이나 방어산이 숙청당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반면 죽어버린 영웅들은 결코 독재자의 자리를 넘보거나 정권의 실정에 불만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김일성은 죽은 이들의 입을 틀어막고 그들의 묘비 위에 오직 자신을 향한 찬양과 충성의 맹세만을 새겨넣으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완벽한 꼭두각시를 원했던 것입니다. 둘째, 끔찍한 전쟁의 실패를 가리기 위한 거대한 환각제 역할을 했습니다. 남침이 실패하고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 인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을 잠재우려면 전쟁을 성스러운 희생으로 포장해야만 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은 라이벌도, 지뢰를 밟고 죽은 참모장도, 포탄에 찢긴 앳된 소년 소녀들도 모두 수령을 위해 웃으며 죽어간 순교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영웅들의 핏빛 신화는 체제의 실패를 가리는 가장 두껍고 화려한 이데올로기의 가면이었습니다. 오늘 북한 롱폼에서는 권력에 의해 철저하게 기획되고 조작된 북한의 6.25 전쟁 영웅 5명의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김책, 강건, 리수복, 강호영, 안영애. 이들의 이름 뒤에 숨겨진 공통된 비극은 이들이 살아생전 어떤 꿈을 꾸었고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는 철저히 지어진 채 오직 김씨 일가의 3대 세습 독재를 정당화하는 차가운 부속품으로만 영원히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참상 속에서 조국을 위해 총을 들었던 청년들의 희생 자체를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젊고 안타까운 피를 딛고 서서 자신은 안전한 지하 벙커에 숨어 인민들에게만 목숨을 바치라고 강요했던 김일성 정권의 위선은 역사의 법정에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무거운 범죄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통일은 남한과 북한을 가리지 않고 이데올로기하는 끔찍한 괴물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진짜 사람들의 생명과 존엄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고 위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죽음마저 철저하게 권력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슬프고 기괴한 북한 영웅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절대 권력의 본질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광기 어린 독재와 참혹한 전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역사학자의 이름으로 뼈저리게 다짐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